신장식 의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박한 오마이뉴스의 신을 맡고 있는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박의 신. 네, 박을 맡고 계신 박정호 박정호입니다. 기자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의총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네, 네, 약간 그렇습니다. 도착을 네. 늦게 하셨는데 어떤 네. 얘기가 좀 논의가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네. 일상적인 것도 점검을 했지만 오늘 중요하게 얘기 나눴던 건 전광훈 씨에 대한 예. 얘기였습니다. 전광훈 씨. 정광훈 씨에 대해서. 전광훈 씨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수사 고소 고발도 많고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행안위하고 법사위 통해서 현재 수사 받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재판 받고 있는 내용을 좀 취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엄정한 수사를 현재 어제 사세행도 사법 정의 바로세우기 모임인가요? 네, 이쪽에서도 네. 전광훈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그 고소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엊그제 이제 서부지법 그 폭동 일요일에 예. 123 내란 119 폭동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123은 내란이고요. 12월 3일. 네. 119 1월 19일은 폭동입니다. 분명한 폭동입니다. 거는. 예. 네. 123 내란 119 폭동. 딱 이렇게 외워지네요. 명명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개인 그날 서부지법 월을 담을 넘고 창을 깨고 들어간 사람들, 네. 낮에 공수처 검사들, 공수처 직원분들의 차를 흔들고 깨고 예. 스티커 붙이고 그다음에 타이어 타이어 펑크 내고 예. 결국은 얼마나 사실은 감금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맞아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따로따로 개별 경찰이 따로 끄집어서 이렇게 보호해서 데려갔잖아요. 네. 이거를 개별 행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형사 책임도 형사 책임인데 저는 집단 범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 범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네. 다중이 그 폭력을 행사하고 예.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 다중이 모여서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평온을 해쳤잖아요. 그 전체. 그러면 이제 네. 소요죄가 됩니다. 소요죄. 예, 소요죄가 되는 거고요. 다중이 네. 모여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특수 공용 건조물 침입, 예.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이런 게 이제 또 다중이 위험한 물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배후를 추적할 때 이거는 네. 당연한 거고 배후를 추적할 때 저는 범죄단체 라는 측면에서 이제 범단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 범죄단체의 수괴가 누구고 범죄단체가 어떻게 운영됐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광훈 씨를 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야 창문 깨고 들어가 이렇게 직접적인 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전광훈 씨도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장위동인가요? 그 재개발 할 때 사랑제일교회 거기 알박기. 행정대 집행이 있었어요. 네. 이거 더 이상 그 알박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행정대 집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행정대 집행 들어갔을 때 네.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네. 그다음에 무슨 전신주에 올라가고 그때도 소위 백골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얀색 안전모 쓴 청년들이 맞아요.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전광훈 씨가 거기서 빠져나갔어요. 공식적으로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예.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도사로 예. 있던 사람들도 예. 공식적으로 전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명칭을 갖고 있지만 소위 교회라는 법인의 전도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광훈의 전도사인 건 맞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었는데요. 전광훈 집회 예. 엊그제 이제 서부지법 여기서도 봤을 때 전광훈 집회 연단에 섰던 사람들도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전광훈의 목소리 어쩌고 저쩌고해서 유튜브에서 전도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 그 비유적 의미에서 얘기를 전도했던 계속 반복하고 그런 측면에서 실제 기독교 교단의 목사와 전도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문당했잖아 사실 전광훈 씨도. 전광훈의 예. 비유적 의미에서 전도사인 건 분명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서부지법 폭동에 네. 주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전광훈을 정점으로 해서 예, 정점으로 해서 퍼지는. 예, 근데 직접 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위 예. 20, 30대 남성 청년들이 50%가 넘었잖아요. 이번에 영장 청구 받은 사람들 중에
이거는 극우 아스팔트 부대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쪽은. 그러면 그것과 또 보세요. 김민전 의원이 소개한 백골단, 반공청년단. 예, 반공청년단. 네. 이 사람들도 실은 거기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광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철거 때 등장했던 그 흰색 헬멧, 네. 흰색 그 안전모, 경량 네. 안전모. 이 사람들 중에 중복되는 사람은 없나? 또는 이 사람이 전광훈을 정점으로 한 네. 조직 내에서 구성된 사람들은 아닐까라고 하는 당연한 의구심이 있고, 그러한 의구심에 부합하는 네. 정황들도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네. 범죄 단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죄 단체는 보통 조폭들 때려잡을 때 적용하는 법조거든요. 네. 폭처법상,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범죄 단체 구성이라는 예. 범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대부를 보든 범죄 영화를 다 보든 간에 보통 그 범죄 단체 두목이 야 누구 가서 팔 부러뜨려, 누구 가서 묻어, 이렇게 지시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예. 가서 좀 만나고 와봐. 좀 뭐 가서 얘기 좀 해봐. 아니 그 친구 요새 조금 건방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범단 알아서. 두목이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예. 범단 두목으로서 지시한 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네. 또는 형식적 관계로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범단으로 봐야 된다. 해야 된다. 결국에는. 범단으로 보면 범단 우두머리가 네. 그런 추상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그날 그 119 폭동이 있었던 날 점심 무렵에 서부지법으로 가야 된다. 그게 대중연설에서는 서부지법으로 가야 된다. 그럼 서부지법 가서 집회를 하자, 의사표현을 하자라고 그렇죠. 들릴 수 있지만 예. 범단 수괴가 자기 범단 조직들에게 예. 그런 추상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단의 조직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사실은 국민 저항권을 계속해서 정광훈이 얘기해 왔던 거 아닙니까? 정광훈 씨가 국민 저항권. 네. 그야말로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면 저항하는 뭐 그런 소극적인 의무도 있겠지만 이번에 언급하신 119 폭동 사태를 보면은 그 저항이 아니라 그냥 뭐 다 때려부시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는데 단순 폭동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주목하는 거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거기 이제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3시경 새벽 3시경에 그 자기들이 유튜브로 다 찍어놨잖아. 가서 그 잠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자 기각됐어 가자 발부됐어 발부됐어 가자 깨우고 서부지법으로 가자는 얘기로 들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한 서부지법의 취약한 후문 쪽을 파악하고 있고 서부지법 후문 쪽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서부지법에 재판을 하러 또는 네. 서부지검에 그 수사하는데 참관을 하러 같이 가보면 사실 서부지법 후문 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바로 그 후문 쪽 약간 개구멍 같은 느낌이에요. 네. 쪽문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담배 피는 데 있고 쪽문 있고 쪽문 나가면 그 편의점 있고 그 네. 주변에 식당들하고 법무사 아하.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쭉 있어요. 네. 취약해요 정문 쪽보다. 그 취약한 점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네. 그 소위 그 전광훈의 전도사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7층으로 갑니다. 7층이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서부지법 7층으로 가서 영장전담판사 사무실만 침입을 합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을 습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이게. 근데 마침 차 부장은 당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주말 당직 판사여서 예. 7층에 안 계셨던 거예요. 9층이라고 하더만요. 아하, 차 부장님 맞아요. 방은.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영장 전담 판사의 방이 7층에 있고 그 방을 습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어요. 우발적인 그냥 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미리 네. 조사하고 7층으로 올라가자.
그 맨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중앙 계단으로 해서는 7층까지 잘 못 가요. 제가 기억하는 서부지법은 네. 판사 7층, 9층 가려면 맨 오른쪽 계단으로 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보여요. 지금 동영상을 보면 네. 동선 파악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 CCTV 아. 물벗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CCTV가 거기 그 보니까 어제 조사 보고서 네. 그 법원 행정처에 나온 거 보니까 기획조정국에서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한 거 보니까 한 90여 개의 CCTV가 있는데 예. 한 자릿수 남고 다 파괴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딱 생각을 해서 그 서버를 찾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CCTV 없애버렸다. 자체도 파괴를 했고 예. 서버에 물도 부은 거예요. 이거 뭔가 진짜 A, B, C, D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디로 가자, 뭘 파괴해야 된다, 뭘 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예,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예.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 법원 행정처에서 나온 문서인데요. 네. 법원 행정처 기획조사국 예. 기획조정실 에서 나온 기획조정실에 문서에 따르면 피해 상황에서 물적 측면에서 피해액이 6, 7억 원인데 당직실 및 CCTV 저장 장치 파손 됐습니다. 예. 출입 통제 시스템 파손 예. 됐고요. 지금 보니까 6, 7억의 피해 금전적으로 피해액이 자, 있고 총 CCTV 네. 총 98개 중 지하층 16개 사용 가능입니다. 지하층만 사용 예, 가능하다. 1월 18일 날. 그다음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총 98개 중 89개 복구하여 예. 사용 가능 CCTV. 현재. 현재는 예. 방제실 백업용 서버로 복구 중이랍니다. 백업 서버. 지금 일반 서버는 물벗어 이제 물벗어 파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CCTV와 서버를 예. 파손시키자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예. 이걸 종합을 해보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거는 예. 계획적이고 조직적 범죄고 네. 이 정도를 계획하고 조직을 했으면 물론 그냥 딸려 그 다 모두가 조직원이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격분해서 쫓아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범죄를 준비를 한 사람들 네. 그런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단으로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지금 거기에 이제 폭행 폭력에 가담한 사람, 그러니까 이른바 개인으로 해가지고 이 처벌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건 과연 이거 체계적이고 좀 정말 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사람, 네. 그 조직이 어디냐, 예. 범단이 어디냐, 예. 이걸 따라가야 된다. 네. 수사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래서 부분을 그냥 말씀해 주셨네요. 예. 개인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만 보셔서는 안 돼요. 그래요. 이 어떻게 수사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 서부지법 이 폭동 여기 체포된 46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경찰 이제 폭행 혐의 돼가지고 5명 영장 청구된 것은 두 사람만 이제 발부가 됐고 영장은 세 사람 뭐 이게 경미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이제 기각이 낮에 됐었는데. 있었던 상황과 관련된 분들로 일단은 저는 먼저- 알고 먼저 있고요. 이제 됐으니까. 예, 낮에 해서 먼저 네. 그 체포가 그때 17명인가 예. 이렇게 됐고 담 넘어서 됐나? 담 넘어서 온 담 사- 넘다가 예, 뭐 그리고 청년들이 있었고. 윤상현이 강남 경찰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잘 봐주세요라고 했던 훈방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서 3명은 일단은 훈방 3명은 나왔고 2명은 이제 영장 나왔습니다. 나온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더기로 이제 그날 밤에 폭동의 밤에 119 폭동의 밤에 네. 범죄 행위들이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구속할 사람 구속하고 네. 수배할 사람 수배하고 체포할 사람 다 체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포해서 수사를 하면서 수사의 방향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개인의 행위만을 봐서는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이 소식을 듣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해달라. 그러면 네가 오늘 나오지 말았어야지. 네가 오늘 헌재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물론 헌재에 나와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근데 오늘 헌재에 왜 나오는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뻔하죠. 뻔히 보이잖아요. 선동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폭동 선동하러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윤석열 폭동 선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매번 나오는데요. 화목 계속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폭동을 선동하는 겁니다. 방어권에
그 전에 예.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첫 기일에 안 나왔잖아요. 예. 두 번째 기일에도 안 나왔고. 예, 근데 왜 오늘 나오냐고. 이유가 너무 뻔해요. 일관성도 없고 네. 그냥 하루하루 수습하고 때우고 시간 보내고 사람들을 자기를 지키는 인간 방패로 생각하고 총칼을 든 도구로 생각하고 사람이 인생을 젊은 청년들이 인생을 망치든 네. 어르신들이 건강을 망치든 상관하지 않아요. 아. 그런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서부지법 폭동을 보면서 뭔가 이게 뭔가 여론도 그렇고 물론 이제 비판 여론도 많지만은 우리 쪽은 결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든지. 근데 예. 윤석열을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쌓안고 있어요. 맞아요. 쌓안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잔인하게 버려질 겁니다. 그래요. 그 시점은 언제냐? 네. 파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끝나고예요. 경선에서는 내가 이 표를 가져가야 되니까. 이 표를 갖고 되니까 본선에서는 필요 없죠. 그렇죠. 본선에서 윤석열을 싸들고 물론 홍준표는 그때 박근혜를 쌓안고 선거를 했어요. 네. 왜 그랬냐 하면 10% 미만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25%까지 땡겨 올렸잖아. 쌓안고 그렇죠. 선거에서. 예. 그것까지예요. 윤석열을 쌓안고 얻을 수 있는 표는. 네. 뭐 요즘 조금 더 막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뭐 한 30%까지 갖다 칩시다. 근데 그거를 쌓안고 대선을 실제로 경쟁력 있게 네. 치를 수 있느냐? 못 치릅니다. 뭐 그러면 당연한 거죠. 윤석열은 두 차례에 걸쳐서 손절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심판이 나왔을 때. 네. 세 차례겠구나. 두 네. 번째는 대선 경선이 끝났을 때. 예. 마지막은 예. 1심에서 내란 수괴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내지는 무기금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뭐 사실상 똑같은 거니까 노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니까. 그렇죠. 난 무기금고가 나은 것 같아. 노역장에 나가서 바깥바람 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원래는 징역이 노역을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힘든데. 더 어려운 일인데 예. 그것도 사실 바깥바람 쐬는 거잖아. 그냥 집에 그냥 그 독방에 그냥 계속 계시라 그래. 예. 여튼 그때까지 이렇게 원투 쓰리 세 차례 버림을 받은데 네. 두 번째 버림 받을 때가 제일 잔인할 겁니다. 그 윤석열 대선 윤자도, 경선 끝나고 윤석열 윤자도 안 꺼낼 것 같은데 그때 되면 경선 딱 끝나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선에 나가게 되는 그 후보는 윤석열 와의 차별화, 윤석열에 대한 맹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저는 무속 안 믿습니다. 교회단입니다.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다 부인할 거예요. 차별화하면서 가기 위한 노력. 네, 3번 부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베드로 생각이 또 나겠다. 예. 그래요. 아우 베드로와 비교하지 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1위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찍고 까불고 하던데 예. 그 여론조사를 믿고 김문수를 꼭 후보로 내세요. 국민의힘. 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응원하는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국민의힘 화이팅! 김문수 후보가 1위를 계속 달릴 수 있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윤석열을 싸고 도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선 후보 경선까지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장식 의원의 예측, 촉 맞는지 계속 쭉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맞을 겁니다. 네,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맞을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고. 자, 윤석열이 이제 어제도 공수처 조사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 강제 구인한다라고 이 구치소 찾아가고 했는데 어쨌든 실패는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조사도 안 받을 거고 이제 헌재에만 나간다는 것 같은데 이런 전략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두 측면이 있어요. 공수처가 그 어차피 네. 물론 법적으로는요. 네. 사지를 들고 공수처로 데리고 가도 돼요. 구속 중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구속 중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갑 채우고 손목 수갑만 있는 줄 아시죠? 발목 수갑도 있어요. 발목 수갑. 예. 포승도 있고요. 네. 줄로 꽁꽁 묶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올 때는 수갑 차고 포승까지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끌고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조사 받을 때만 그거를 해제해요. 예. 그거는 이제 모든 피의자들이 그래요. 네. 출석을 할 때는 발목 수갑은 아니지만 손목 수갑하고 포승하고 와서 조사실 들어갈 때는 그걸 해제하고 바깥에서
그 교정 공무원이 대기하고 한 명은 안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데려올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면 이 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지. 하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죠. 네. 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왜 그러느냐? 이게 두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그렇게 예상되는데 뭐하러 자꾸 가서 그러냐? 안 그러면은 갔으면은 확실하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강제로 구인을 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지 왜 가서 왜 가서 까이고 나오냐? 아하. 그런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아, 공수처 또 답답하다. 아하.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자, 수사에 응하지 않아요. 가서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현장 조사는 강제 구인도 거부해요. 그러면은 탄핵 심판에서 어떻게 되느냐? 네. 첫 번째, 준법 아, 의지가 없다. 법을 지키는 생각이 없구나 이 사람은 진짜. 법치주의, 아. 준법 의지가 없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조사에 임해서 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의 권리예요. 아, 묵비권 네.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말하는. 권리. 근데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는 거는 그냥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임의 구인이 아니야, 강제 구인이야. 강제 구인이죠. 예. 근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강제 구인 네, 하지 네. 않은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자가 그 수사 당국이 아니라 담화 내고 동영상 내고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동영상. 뭐 이런저런 막 진술을 했잖아요. 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네. 법적 절차, 수사 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고 법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 저거는 지 유리한 소리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날아갑니다. 따라서 네. 공수처는 계속해서 그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몇 차례 열흘 간만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몇 차례 더 앞으로. 구치소로 가서 네. 수사 시도를 그렇네요. 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헌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재판 과정 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윤석열이 마이너스가 되는.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네. 저자들은 지금 법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윤석열은 네. 끝까지 폭동하고 내란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처럼 다시 자기는 나이가 아직 뭐 60대 초반인 거잖아요. 네. 거기가 79학번인가? 그러니까 60대 아니구나. 초반이 넘었구나. 60대 중후반. 네. 그러네. 중반이네요. 네. 김건희랑 10살 차인가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김건희가 정도. 54시니까 세는 네, 나이로. 어쨌든 60대 윤석열 나이로 53시니까 60대 초중반쯤 네. 됐으니까 자기에게 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내 지지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예. 그리고 응원하면서 간다. 국민의힘과 뭐 윤갑근 뭐 예. 이런 변호사의 탈을 쓴 정치 지망생들, 석동현. 석동현 예. 변호사의 탈을 쓴 정치 지망생들도 계속 법리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알지 않을까? 예. 얘기하면.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됐든 총선이 됐든 그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향후 이 탄핵 이게 막 파면 이후 그 다음에 형사 재판 이후 그걸 좀 보고 있다라는 건데 아니 윤석열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전두환 때처럼 아예 나는 뭐 몇 년 있다가 나오면 되지 뭐. 윤석열은 1960년생 66세네요. 예. 네. 나이가 꽤 됐네. 알겠습니다. 예. 하긴 뭐 요즘 60대는 청년이니까. 예. 후기 청년. 예. 청년이죠. 후기 청년이라고. 그래서 후기 이 청년. 후반기를 기대하면서 예, 전두환처럼 뭐, 뭐 나도 뭐 몇 년 있다 나올 텐데 뭐 사형 무기 뭐 상관없어 이런 특별 사면 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특별 사면 바라죠. 이번에 예. 국민의힘 쪽이 이게 그 당선이 되면 뭐 어쨌든 간에 박근혜도 나오지 않았냐, 나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국면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도 잘 봐야 되는데요. 네. 마치 이 두 가지 편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탄핵 그 반대 여론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게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보수의 열성적 과표집이 있다고 보고요. 단단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중도나 개혁 쪽 성향의 사람들은 일단 체포가 되고 나니까 한숨 돌렸어. 그러면서 약간 느슨해진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예. 애든 타지만 옛날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이제 뭐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체포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이런 분석을 해요. 아니 뭐 민주당하고 야당이 너무 네. 몰아붙이다 보니까 안정감을 안 줘서 안정감을 안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무적 대응을 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일본 이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자들 엊그제 저 젊은 예. 정치학자들 만나고 했는데 어허. 뭐 또 뭐 최장집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예. 아니 정치는 대화와 타협인데 대화 타협 없이 계속해서 네. 특검법 계속 내고 거부권 도돌이표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내란 세력이라고 낙인 찍는 것을 통해서 대화 타협의 여지를 민주당 스스로 또 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이 스스로 차단했으니 네. 이게 정치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니네 둘 다 정치를 실종시켰다는 측면에서는 똑같다 그게 뭡니까? 라는 얘기도 합니다. 참. 예. 그게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의 얘기인 것처럼 언론에 실려요. 그렇습니다. 소위 진보라고 하는 언론에도 그런 주장들이 실린다고요. 야, 이거 맞잖아요, 요새. 참 예? 충격적인.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정무적인 야당의 네. 정무적인 능력의 문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고 또 그런 것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권영세나 권성동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재명도 구속시켜. 형평성에 안 맞잖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어요. 뒷단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보세요. 내란죄는 국가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라는 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소된 네. 그것도 이제 사법 피해자인데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기소된 거는 사회적 법익 내지는 개인적 법익이에요. 아예 다르네요. 아예 장 자체가 달라요. 카테고리가 달라. 장이 예, 장이 국가적 달라. 법익에 관한 죄예요. 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다른 범죄는 불소추 특권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내란죄, 외환죄는 그러니까요. 불소추 특권도 없다고 대통령이라도 장장 잡아가두라고 네. 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거를 동등 비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저는 우리 인류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네. 인류가 날아가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집권, 유럽의 극우 인종주의자들, 네. 과학을 그 부정하는 소위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과학을 부정하는 자들이 집권에 이르기도 하고 10% 이상의 이걸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퇴족이에요, 지금. 아하. 근데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전 예.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윤석열 일당이 벌이는 123 내란과 119 폭동을 보자면 네. 민주주의라는 울타리가 허용하는 범주를 벗어났어요. 그것도 세게 넘었어요. 아주 그럼요. 시게 넘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당신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차이가 나는 주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123 내란은 네. 야당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칼로 야당을 없애고 국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총칼로 완전히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냐면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가장 조용하죠. 조용하고 아무 다 죽이면 소리도 잡음도 안 들리는. 공동묘지의 평화예요. 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의견의 다양성이 있기 다양성이 때문에 있죠. 예. 그거를 총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고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즉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네. 민주주의의 제도라는 틀 안에서 그들과 싸워서 진압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 너무 답답하고 철학적 부조리를 느껴요. 그렇죠. 우리는 준법 법을 지키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들은 민주주의를 대놓고 짓밟고 있는 네. 총칼과 폭력으로. 우리도 그런 유혹을 느낀다니까. 개인적으로는 목욕탕에서 예. 만나면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국회의원 목욕탕이 있죠. 네. 네. 인사도 하고 싶지도 않고 가서 한 대 등짝 스매싱을 막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예. 되잖아.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죠. 인간적인 그런 분노를 꾹꾹 눌러서 나는 또 저는 또 정치인이니까 예. 또 우리 사회 전체가 반민주주의자들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해야 되는 과제에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답답하고 지치고 뭐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아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자라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이제는 우리가 안정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묻어둘 건 묻어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제 먹고 사는 얘기만 예.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노리고 조장을 하겠네요. 그걸 노리고 저쪽이. 조장하는 예. 거예요. 최상목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치와 경제를 이창용 예, 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총재. 예.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덮고 가자는 얘기거든. 덮고 그냥 먹고 사는 우리가 돼지입니까? 씨. 아이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돼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칙을 딱 틀어지고 끈질기고 집요하고 지치지 않고 이 반민주주의자들을 헌정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진압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으로 네. 돌아가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들 세력은 이번에 관용을 베풀면 그들에게는 용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법원을 공격하고 또 심지어는 전광훈은 구치소 가서 대통령을 모셔오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구치소 습격, 교도소 습격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는 것 같이 폭동으로 나라를 뒤집자는 얘기예요. 그 미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그러나 네. 우리는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 절차 안에서 극복하고 처벌하고 책임을 네.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정은 언제든지 헌정을 유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예. 야 똘똘 뭉쳐서 한번 성공하면 돼. 성공하면 이번에 뒤집으면 돼.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아닙니까? 반란 아닙니까? 예. 이런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되고요. 네. 원칙을 잃어서도 안 되고요. 뚜벅뚜벅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별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민주 헌정을 지키는 대연합이 필요하다. 민주헌정 대연합. 민주 헌정 수호, 예. 헌정 수호,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 연합군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과거에 아하. 그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독재, 네.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응원봉을 들고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실 워낙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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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의 주력군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남태령에 모였던 분들, 그다음에 우리 국회 앞에 탄핵을 전후해서 모였던 맞아요. 분들을 예. 생활 데이터, 핸드폰 생활 데이터를 가지고 쭉 정리한 게 있잖아요.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제일 많아요. 즉 민주와 독재, 민주 대 독재 구도에서 싸웠던 사람들 50대, 60대들이 네. 한편의 주력군이라면 한편에는 왜 나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의 다양성, 나의 주체성을 아하. 인정하지 않아?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대한 폭력 앞에 나의 다양성, 나의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뛰어나온 네.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뛰어나온 20대, 30대 응원봉 부대가 있다고요. 키세스 기사단이 있단 말이죠. 예. 이들의 공통 분모는 민주 헌정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의 다양성이 키세스 기자 연합군은 개인의 다양성이 발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50대 60대 아재 아짐들은 독재로 회귀할 수 없다. 87년 이전으로 회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집단적 열정을. 이 집단적 열정과 개인의 자유수호의 의지가 만나야 돼서 헌정수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장에 또 그 뜨거웠던 우리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담아내면서 함께 연합군으로서 지금 이렇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그야말로 내란과 폭동으로 뒤집어 보겠다는 이런 사람들의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이 있고 민주주의 수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걸로도 이건 없애고 뭐 누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강력한 무기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실도 그러하고 지금 저쪽은 급격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한 말씀, 제가 이제 정치를 이렇게 지금 현재의 정세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희한하게 여론몰이를 막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저는 이번 대선이 그리고 향후의 정치 구도가 한동안 헌정수호 키세스 연합군과 반민주 반헌정 세력, 즉 내란 세력, 헌정을 파괴하고 하면서라도 나의 목소리를 강요해야 된다, 나의 명령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세력과 헌정수호 키세스 연합군, 즉 이번 대선은 헌정수호냐 내란이냐 이렇게 치러야 돼요. 헌정수호냐 내란이냐. 2차 3차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탄핵 심판에서 저는 그럴 일 없다고 보지만 윤석열이 돌아온다, 포고령 1호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다음에 만약 내란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윤석열을 사면복권한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사면복권을 한다. 또 내란 세력이 승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준포고령 1호가 발동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그렇죠.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확실히 성공하는 계엄령을 내리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평소에는 민주적 통제가 있었으니까 속에 있는 말을 못하다가 물이 빠지면 누가 알몸으로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계엄 사태와 내란 세력들이 준동을 하니까 지금 알몸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평소에 합리적인 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알몸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근데 이 헌정수호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도로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지금 자칫하다가는 이건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반 이재명 연합군 다 모여 이렇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고, 저들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거기에 지렛대가 되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게 소위 2월 말이나 3월에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판결 등을 거기에 기름을 붓는 소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선거가 아니라요. 헌정 수호냐 내란이냐, 헌정 수호 대 반헌정 세력의 선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따라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선거를 치르면 안 돼요. 이재명에 대해서 열혈 지지하는 분들도 헌정수호냐 아니냐라고 하는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없이 헌정수호 안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없이. 근데 키세스 연합군까지 우리 편으로 다 만들려면 또한 이재명만으로도 안 돼요. 민주당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으로 헌정수호 연합군을 압도적으로 만들어서 저는 이 내란 세력들이 1년 2년 안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20년 30년이 걸리고 이 내란 세력들을 한국 민주주의에서 온전히 퇴출시키기 위해서 20년 30년 50년 집권할 수 있는 헌정수호 키세스 연합군이 50년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제도와 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사실 이제 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을 돌이켜 봐도
그 당시에 그 뜨거웠던 열기 그것만 보면은 이른바 이제 반동이 없을 거라고 많이 또 처음엔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내란 사태까지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말 지금이야말로 확실하게 이 빛의 혁명을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 네.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이고요. 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87년 이전으로 후퇴할 거냐 아닐 거냐. 근데 이게 전 세계적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네. 지치지 말고 기본 원칙을 정확하게 내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한국 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에서 발을 못 대게 네. 그 대표적인 뭐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원칙. 그 원칙. 절박함.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 네. 지치지 맞아요. 않는 것. 예.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상현 의원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윤상현 뭐 김재원 전 최고도 이걸 뭐 성전에 비유하기도 했고 권영세 뭐 권성동 그러니까 이 계속해 스피커가 되는 그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네. 거의 뭐 이제 한 몸처럼 예, 윤석열 세력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이거든요. 손절한다니까. 일단 대선 경선 끝나면 손절이야. 그 45명 지들도 사야지. 45명 35명 막 왔잖아요. 관저 앞에 와 가지고 뭐 막상 체포할 때는 20명밖에 안 왔잖아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관저에 이제 가서 뭐 샌드위치 만들어 준 거 뭐 봤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면서 유튜브라라는 그 조언까지 들으면서 왔다고 하던데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막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래 못 간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자 최상목 대행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니까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결론 안 내렸는데 줄줄이 거부권 행사할 판이에요. TV 수신료 통합증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했네요 오늘. 그다음에 다음 뭐 하여튼간 1월 말까지 계속해서 하겠죠.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참 뭐 과거를 얘기하는 예. 것이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틀에서 놓고 보자면 네.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모두 전원 네. 손을 지난번에 떼라. 네, 손 떼지 않으면 일괄 탄핵하겠다라고 처음부터 딱 선언을 했으면 네. 저들이 저렇게 못 움직여요. 아. 근데 우리가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저쪽 프레임에 걸려서 음. 한덕수를 탄핵하더니 최상목도 탄핵할 수 있어? 니들 그러면은 국정을 혼란시키는 세력은 야당이야라는 프레임에 걸려버렸어요. 한 번에 그때 한 번에 탄핵하고 딱 끝냈으면은 근데 그게 모르겠는데. 그냥 탄핵 예. 중독증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분위기를 당시의 보세요. 분위기가 예. 그 당시의 여론과 압도적 분위기에서는 내란 국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네. 모두 국정에서 손을 떼라라고 먼저 요구를 해야죠. 사표 내고 한덕수가 사표 다 받게 하고 당시에. 그렇죠. 예. 아. 예. 그게 탄핵 지금 발의됐을 안 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안정을 이제 추구하는 뭐 국정 안정보다는 뭐 예. 저들이 저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아. 못했었던 거죠. 근데 저들은 저렇게 우리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법과 그렇죠. 제도 취지 안에서 사고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들은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 울타리라는 것을 고려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최소한의 퍼블릭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각자 아. 도생, 각자 도생. 그다음에 역사 의식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멘탈도 이런 사태를 내가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자기들 사실 인적 네트워크 자기들이 주로 네. 상의하고 술 먹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는 그 지금 이대로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윤석열 때가 너무너무 살만했던 사람들이고 거기서는 그리고 이재명 혐오 네. 야당 혐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야당이 정권 잡으면 나라 절단 난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그런 얘기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 잡혀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개인의 인품이 아하. 좋다 아니다 이런 아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거를 딱 정리를 하고 딱 이 제로 베이스에서 했었으면은 어땠을까 아쉬움이 어땠을까 있다.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걸 됩니까? 후회해서 그래서 예. 니들이 그랬잖아 저랬잖아 책임 소재를 닦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최상목 네. 자 이런 마음을 딱 굳건히
중심을 딱 잡잖아요. 이 싸움은 오래가는 싸움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하나를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을 정치권에서 발언권을 최소화하고 가장 좋은 거는 그분들이 정치권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래 걸리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오래 걸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최상목 그래 여론이 이쪽으로 바람은 오른쪽으로 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조류입니다. 조류. 바다의 조류는 저 물밑에서 큰 흐름을 이루면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핵 세력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오늘 파도가 왼쪽으로 친다 오른쪽으로 친다에 너무 바람의 방향은 항상 우리가 예민하게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바다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파도가 칠 뿐이죠. 파도가 칠 뿐이에요. 예. 파도가 세게 치면 조금 더 밧줄 단단히 메고 보다 더 튼튼하게 서로 어깨에 더 연합군 키세스 우주연합군과 어깨를 더 든든히 딱 끼고 그렇게 이겨내면서 뚜벅뚜벅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최상목에 대해서도 좀 정말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MBC 보도도 나왔지만은 최상목이 받았다는 문건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딱 보면 누가 봐도 A4 용지인데 이걸 쪽지라고 그러진 않나? 쪽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딱 인쇄가 돼서 그리고 자기는 안 받대잖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A4 용지 받으면은 딱 줬어요 대통령. 그러면 딱 보자마자 주머니에 이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차관한테 줬대. 그리고 너무 가관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은 내가 썼나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하다. 비상입법회의 글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김용현은 내가 썼다. 그러고 나서 비상입법회의는 긴급 재정 경제권 발동했을 때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긴급 재정 경제권 발동을 하는데 왜 국회 임금은 안 준다는 그러니까요. 메모가 있냐고. 앞뒤도 안 맞는 말을 막 그냥 하는 거야. 참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국민들을 참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아니 그리고 판사가 이제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한테. 차부장 판사가 심사할 때 물어봤는데 거기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판사 소리 하고 앞에서. 있어. 참 이 짚어댈 게 많은데. 그 메모가 예. 그 기재부에만 갔을까요? 그런 메모가? 그렇잖아. 그 기재부한테만 갔겠냐고. 행안부한테 안 갔을까요? 각 부서마다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장관은 삐질 수가 있잖아요. 왜 나는 안 주지? 아니,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게 중요한 지점들을 딱딱 잡아야 되니까. 자 기재부한테 돈 마련하라고 그랬으면 행안부는 치안 어떻게 해? 국방부는 이미 김용현이 뭐 이것저것 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외교부 이렇게 해. 라고 저는 그렇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요 부처들. 네, 주요 부처들의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보건부래. 보건복지부 야 처단할 놈들 처단 준비해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 걔들이 복귀 안 했을 때 처단을 해. 예. 어떻게 라고 했잖아 포고령에. 포고령 있죠. 얘들 처단하면 얘들 처단하면 의료 시스템 어떻게 할지 준비해. 얘들 다 처단할 거야. 라고 보건복지부에다 얘기 안 했겠어요? 네. 너무 당연하잖아. 너무 당연하잖아 그게. 그렇네요. 네.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교육부에다가 야 전교조 교사들 어떻게 해? 라는 얘기 안 했을까? 학내 그 소위 교계 침입한 좌파 교사들 교수들 색출해낼 계획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보고령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나 조치에 대해 사항들을 노동부에 대해서 민주노총 해산할 방침을 세워 이런 얘기 안 했을까? 나는 안 하고 했으면 바보고요. 그렇네요. 워낙 그 뭐 일머리가 없으니까 준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구상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거꾸로 이렇게 인입을 해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라면 당연히 부처별로 계엄령에 맞춰서 포고령에 맞춰서 이런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렇네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뭐를 줬을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뭘 받았을까?
왜 밤 11시에 박성재는 법무부에서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유역감찰관은 이런 위헌적인 회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을까? 이거 다 따져봐야 된다니까? 진짜 그렇네요. 네. 따져볼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이 부분 특히 이제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이 쪽지라고 했던 그 문건 헌재제 브리핑이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헌재제 브리핑을 좀 보고 저 가야 돼요. 가셔야 되죠. 예. 브리핑 네. 전에 브리핑을 보내드리고 전에. 예. 저희가 헌재 사항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고 이제 한 말씀 짧게라도 한 말씀 국민들께. 헌정수호 키세스 연합군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서 네. 장기 투쟁에 장기적인 싸움에 대비해야 된다. 네, 지치지 말자. 국민 여러분 지치지 말고 함께 하시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